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특집으로 청주시의회 각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청주시의회 변은영 의회 운영위 위원장을 모시고 상임위 운영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청주시의회 재선의원 변은영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재선 등극하셨죠. 네. 그 굉장히 어려운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재선에 등극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그 재선 등극의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은 선거구 영향이 가장 컸어요. 네. 보통은 2명 내지 3명, 4명까지 이제 뽑는 선거구인데 일단은 저희 선거구는 예전에는 3명 선거구에서 2명 선거구로 줄어들면서 네. 각 당이 하나씩 한 명씩 이제 당선되는 그런 이제 이 룰이 좀 이렇게 맞춰진 네. 영향이 가장 크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당에서 한 명을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지 않나 싶어요. 물론 좀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초선위원 하시면서 위원장님이 그 행문위 또 예. 위원장도 맡으셨잖아요.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그 지역 문화, 스포츠에 또 전폭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거기에 지지를 좀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거는 맞아요. 네네네. 제가 지역구 봉사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자잘한 모임이나 회의 같은 것들을 참석하지 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이제 방송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타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 많이 이제 활동하는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행정문화위원회였기 때문에 문화예술활동계, 그다음에 또 행정 조직을 전반을 각종 행사 같은 데 이제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FC 청주. 그렇죠. 예, FC 청주 시키면서 이제 아침 생활축구,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도 네. 이제 많이 이제 응원을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의 우리 또 위원장님에 대한 또 지지가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어떻게 보면 그 수건 사업이었던 본인들의 염원이었던 우리 네. FC 축구팀이 하는데 우리 또 위원장님이 또 일조를 해주셔서 그런 여파가 크지 않았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예. 아나운서님께서 네.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4년 내내 정말 세심하게 들여봤어요. 네네네. 들여다보고 4년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냥 그분들이 노력을 봤죠. 이 정도 노력이면 무엇을 해도 하겠구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올바른 선택이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네. 의회운영위원회 우리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집안 살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집안 살림을 어떻게 좀 이렇게 윤기나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엄마 아빠 의견 충돌하고 자녀들하고 있을 때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해내는 역할, 그 다음에 또 기강도 바로잡는 역할, 이제 집안의 엄마 아빠 같은 역할을 하는 살림살이라고 보면 돼요. 네. 지금 그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힘 또 민주당이 이제 동료를 이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의회 운영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하고 또 청주 지역의 어떤 중요 사안에 따라서 그 협치에 대한 또 역할도 중요할 텐데 그만큼 우리 위원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 협치는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상당히 무겁죠. 네네. 이게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무거우냐 하면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모든 권한은 42명의 의원들 모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협치라는 부분을 어떻게 잘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잘 구현해낼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핵심이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재선 이번에 성공하셨고 또 여성 의원으로서 또 해야 할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여성 문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사안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하게 여성 의원으로서 사실은 엄청나게 뭘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는데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 또 여성 의원이 가져야 되는 지향성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굳건히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큰 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2대 의회 때는 여성 의원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50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때 막내였거든요. 네. 그러는데 지금 이제 3대 때는 젊은 여성 의원들 참 많이 들어왔어요. 지역구에서도 들어오고 비례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사람이 세대가 바뀌면요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이 그분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여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전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의회 운영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에 이제 청주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 시청사 본관 철거냐 존치냐를 놓고 여야 대치 양상이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중재 역할 중요할 텐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존치냐 아니냐는 그 해당 상임위에서 정말 아주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돼서 어떤 것들을 좀 논리 싸움을 하는데 우선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원내대표, 네. 각 당의 원내대표와 각 당에서 기싸움을 하겠죠. 네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봐요. 안 싸울 수 없잖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민주성을 담보해낼 것이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얼마나 표현해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여를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몫이라고 봐요. 물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민주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고 숙제라고 봐요. 그 청주시청 본관 철거 존치 이게 청주 시민들도 굉장히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 한범석 시장 있을 때는 사실 이게 철거로 가닥을 잡았었나요? 아니요, 존치였었죠. 참 존치였는데 지금 철거로 이제 완전히 바뀐 상황이죠.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또 그리고 어떤 게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올바른 건지 또 참 궁금해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시장이 누구니 이걸 떠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한 건가를 먼저 좀 의원들이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청주 시민들도 그래서 더 궁금하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시종일관 계속 이제 요구하는 게 그 절차적 민주성, 그다음에 광범위한 그 의견 수렴, 네. 소통의 창구,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2대 때도 누누이 강조를 했던 건데 그 관점 속에서 이 문제도 풀어야 된다고 봐요. 시민들이 존치해야 돼.
라는 의견이 더 많으면 존치를 하는 거고, 아니면 야 그래도 이게 엄청나게 큰 국가 문화재가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면은 좀 이렇게 철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존하는 게 어때?라는 이런 것들이 대안이 제시가 된다면 저는 시민들 의견이 그렇다면은 그 과정을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시장에 의해서 이게 좀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도 이 시청사 문제는 통합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그렇죠. 논의와 그 절차, 그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게 결론이 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깍지를 꼈는데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잘라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잘라낼 수 없잖아요. 이거 하나 피고 쭉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과정. 그래야지 손이 다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과 뭐 시각을 좀 견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성, 그다음에 소통의 원칙 이런 것들만 확보된다면 저는 존치든 뭐 이게 폐지든 뭐 별 좀 이렇게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좀 조속히 좀 해결이 돼서 우리 청주시청사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또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또 오래 장기간 또 지연되면 시민들도 피로감도 느끼고 여기에 따른 또 이미지도 의회나 시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다 보니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네네네. 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당 간의 어떤 동수다 보니까 좀 갈등 국면이 어느 그 때보다도 좀 심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주로 이제 뭐 협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직은 사실은 행정감사나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직은 표면화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요번 주 내로 각 당에서 어떤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할 것이라고 봐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화될 것인데 일단은 뚜껑이 열어져 봐야 저희는 민주당이긴 한데 국민의힘 패는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뭐 예전에 야 니들은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일 것이 아니라 대격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논의해서 절차적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넘어갈 것인지 그 수준도 우리가 사실은 원칙을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되게 흥미진진하게 이제 펼쳐질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어떻게 보면 임기 때는 또 젊은 의원들이 많이 대거 입성하면서 그 젊은 의원들의 좀 마인드가 예전하고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요. 당을 떠나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의장 선출할 때도 예, 또 이변도 있었고 네. 그런 어떤 돌발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실 이번에 새로 대거 진입한 초선 의원님들이 MZ 세대는 아니에요. 네네네. 나이는 뭐 30대, 뭐 네네네. 40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경향성을 무시할 수는 없구나. 그렇죠. 이게 MZ 세대의 특징인가? 자, 그렇다고 완전히 훈련이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초선 의원들 이제 의회나 협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되게 준비가 안 돼 갖고 온 네.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 보면 훈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뭐 일사불란하게 그 당별로 일사불란하게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구경거리 시민들 보시기에는 참 재밌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의회가 이제 뭐 상임위원별로 이제 해외 연수들 많이 갔다 오셨어요. 다 갔다 왔죠. 네, 많이 갔다 오셔서 뭐 이제 제주도 연천에도 뭐 갔다 오셨고. 근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의회의 어떤 해외 연수, 뭐 연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제 뭐 또 일각에서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외라든지 연찬회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 해외 지역의 어떤 시스템이란 이런 거를 배워서 와서 우리 지역이 또 발전되는데 도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또 찬성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 프로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뭐 하러 가느냐, 이렇게 찬반이 엇갈릴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저는 일단은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건데, 그 속에서 내용을 얼마나 알차게 꾸릴 그렇죠. 것인지 그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뭐 여행이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해외 나가서 관광지나 뭐 이런 데를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행문이나 뭐 그런 데는 사실은 문화체육 관광시설을 그렇죠. 쭉 가니까 관광지를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뭐 이게 면피가 되기는 하는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좀 이렇게 아쉽고 좀 이렇게 이게 폭넓게 둘러보지 않으면 조금 좀 이렇게 미숙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왜 느꼈느냐면, 요번에 저희가 이제 환경위원회잖아요. 네. 환경위원회를 갔다 왔는데 하루에 두 군데 정도의 기관을 방문하고 2차례 정도의 간담회를 전문 통역사를 붙여서 간담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북유럽을 갔다 왔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서류를 봐야 여기가 핀란드였구나, 여기가 노르웨이였구나, 그 생각이 나지, 주변 풍광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진 다 비슷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전체 국민들의 삶의 시스템하고 그 삶의 방향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에 맞는지 그걸 폭넓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소각장, 뭐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만 계속 다니고 그 사람들 얘기만 듣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어떤 게 선진국이야라고 자꾸 그런 데 매몰될 수 있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민의 삶의 패턴과 그다음에 그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기술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어찌 됐든 그 해외를 가던 어떤 지역을 가던 그 역할, 거기서의 많은 것을 갖고 오면 그만큼의 우리 지역에서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 정도면 어느 전문가가 가도 엄청나게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많이 배우겠지만, 그만한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갖고 소기의 성과 몇 개를 가져오면 그걸로 성공했다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의정비 관련해서도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또 논란이에요. 예. 의회에서는 5% 정도 인상안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런데 소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문제도 일각에서는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인상 자체에 좀 부정적인 반면에, 또 일부 시민들은 현실적인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의정 활동도 씩씩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의정비 위원장도 아시겠지만 나가는 부분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그리고 이제 주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이게 이제 어부인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게 이제 우리 지방의회 규정상, 자치단체 규정상 그게 원래는 좀 더 많이 높게 책정이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가요? 그 비율이 규정상 많이 책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사실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숫자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그 정치를 업으로 하는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제 젊은 층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생활을 좀 이렇게 이어온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구력이 있는데, 젊은 분들은 사실은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출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뭐 애들이 다 크고 그랬으니까 견디는 거죠. 사실 애들 키워가면서 의원 생활 할래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보좌관을 택해요. 그렇군요. 사람들이 보좌관 하지 왜 의원 했어? 뭐 그런 말씀 하세요. 어쨌든 뭐 현실적인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만큼 또 안정이 돼야 의정 활동도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아무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치권 이해충돌 논란 뭐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의회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맞는 얘기고 자꾸 규정을 강화를 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의정비 인상하는 것도 타당성을 갖고 좀 논리적 그 뭐라고 그러나 호응도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상당히 좀 난감해요. 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와 관련된 해당 직은 그 수행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각자 전문성을 갖고서 그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복지에 종사했던 사람은요, 복지가 전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체육 활동했던 사람은 체육이 전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 가는 게 맞아요. 더군 다 좀 생각을 확장시켜서 본다면 매번 헌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헌법 개정이나 선거구가 이제 선거구제 개편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매번 나오는 얘기 중에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문성을 갖자. 동네 심부름꾼 말고 의회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전문성이 가진 사람은 그 전문직을 갖고 해당 상임위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2년 전에 직을 수행할 수 있으면 안 돼. 그런데 2년 전에 그 정치를 내가 출마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우연한 기회에 영입돼서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은 전문성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다 사보임을 하고 회피하고 그래야 돼요. 심지어 의원이 됐는데 의원이 아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고 많이 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권익위에서도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도 지금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 가지고 뭐 좀 거론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수차례 권익위원회 질의를 해요. 그런데 마땅히 뾰족한 대답이 없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하려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국회의원님들 이거 다시 정비해 주셔야 돼요. 세세하게. 결과적으로 이제 전문 분야의 상임위에서 전문가가 가서 좋은 법안도 만들고 그럼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일부 부정적인 문제 그렇죠. 그런 거에 우려가 돼서 어떤 이해충돌 방지법이 또 강화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단점 중에 하나고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전문성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를 풀어내고 그 와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사업적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아주 단호하게 단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내야지.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 의원이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친인척이나. 그거 사실은 자기 거잖아요. 친인척 명의로 했어도. 이런 것들 알면 그 사람이 관여됐던 업체는 이 공사나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시켜 버리던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또 양심적인 문제가 앞으로는 또 이제 성찰적인 면이 또 커지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없겠죠. 없어야죠. 예, 없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역구가 보니까 청주 하선구군에요. 네. 그 율량사천, 네. 우리 지역의 가장 핫한 도시입니다. 핫해요. 네, 그만큼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많을 텐데, 네. 우리 이 지역의 가장 또 수건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수건 사업은 사실 뭐 엄청 율량사천동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게
드러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이제 네. 그 동네별로 우리 한 동네긴 하지만 지역별로 좀 어디는 뭐 진출음로를 해줘, 어디는 좀 이렇게 그 하수관로가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뭐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잘하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율량사천동은 그 외곽 산단으로 나가는 출퇴근 버스가 되게 많이 서는데요. 골목이에, 그렇죠. 나들목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네네. 그래가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새벽에 쭉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좀 배려나 뭐 이런 것들, 교통 혼잡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 정체. 이게 나들목이다 보니까 그 조그만한 사거리에 그 교통경찰이 항상 상주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제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재선 의원이시니까 뭐 그 후반기 때는 뭐 또 우리 또 여성 의원 최초로 또 뭐 의장에 또 출마하실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재선 이상 중에 의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정한 룰이 있어요. 한번 뭐라도 해보겠다고 경선을 치른 사람은 다음에 한 번을 이제 도전을 못해라는 암묵적 룰이 있기 때문에 재선 이상 여성들 중에서는 아마도 다음이 청주권이 이제 그 그렇죠. 의장 몫이기는 네네. 하지만 아무도 대상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청주 시민 여러분께 앞으로의 계획, 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은 시민 여러분께서 피곤하지 않은 정치를, 피곤하지 않은 시정을 운영하는 것들이 제 이제 목표인데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타협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으로서 가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욕심을 내서 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면 청주시 의회가 신명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자, 아무쪼록 우리 청주시 의회가 그 협치를 기조로 청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그리고 우리 청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의회 변은영 의회 운영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